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저거 비상칸방에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저기, 자기소개죠. 그냥 아.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하남에 살고 있고요. 네. 35살이고, 네. 22년식 스팅어 구매한 지 한 2달 정도 된 차주입니다. 35이세요? 예, 예. 용띠잖아요. 네. 저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아, 요 예. 근래, 예. 35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어제도 그래요? 35분이셨고, 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일단 22년식이고, 네. 아쿠르 에디션 트림이고, 이제 거기서 풀옵션을 했습니다. 풀옵션. 예, 풀옵션 했고, 사륜. 예, 사륜이고, AWD 사륜이고요. 스팅어 마이스터, 그쵸? 예, 풀옵션, 완전 예. 풀옵션. 예. 완전 풀옵션이면 사실 저것도 들어가지 않나요? 뭐지, 블랙박스인가? 아니요. 빌트인 캠. 아, 예, 어라운드 뷰 360도 그게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운드, 렉시콘 사운드라고 해서. 렉시코. 예,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썬루프. 썬루프. 기아 안에 빌트인 캠이라는 게 따로 없죠? 예. 그렇구나. 죄송해요. 네. 차 알못이라.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풀옵션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풀옵션 중에. 네. 사운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게 차량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렉시콘 사운드 요거는 좀 무조건 넣어라. 예,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린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소유 기간 일단은 22년식인데 몇 월식이에요?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 5월에 나왔습니다. 5월에? 예. 그럼 거의 한 3달 정도. 네, 그렇죠. 예. 혹시 주행한 키로수가 2258km이고요.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제가 계약하고 인도하는데 일단은 좀 이슈 사항이 있었는데요.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3주요? 예. 이슈 사항은 뭐예요? 제가 이제 신차 패키지를 하고 차량을 받았는데 이 트렁크 버튼이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소에 보내고 이렇게 다시 수리해서 저한테 인도되는데 3주에서 4주 정도 걸렸던 걸로 만약에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계약 후 며칠 만에 받으신 거였어요? 한 주 만에 받는 거였죠. 거의. 아니, 근데 지금 차가 대부분 1년, 1년 반씩 걸리는데 예, 맞아요. 스팅어만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스팅어가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지금 3, 4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슈 사항이 없었다면 1주 만에 받을 수 있었고, 제가 대박이다. 금요일 날 계약을 했고 월요일 날 생산 계획이 잡혀 있었고 네. 목요일 날 출고를 했고 그 주에 그 주에 원래 그런 계획이어서 네. 굉장히 저도 놀랬습니다. 이거 무슨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택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17년식 아반떼 AD를 탔었고요. 약 한 4년 정도 운행을 하였습니다. 야, 그럼 아반떼를 타시다가 스팅어. 예.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은 제가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에 차량을 바꿀 계획이었어요. 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리스트 제가 생각한 그 차량에 이제 스팅어를 포함을 하게 된 게 제가 그 이전 회사가 그 차량 그 핸들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스팅어 차종의 핸들 담당이었어요. 그래갖고 네. 스팅어가 18년도가 17년도 5월 2일인가 5월 10일에 양산을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때서부터 같이 스팅어를 봐오고 이게 소화리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소화리 공장에 이게 800대에 쫙 깔려 있는 거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의 좀 드림카였어요, 사실. 당시에. 예, 현실적인 드림카였죠. 핸들을 이렇게 좀 만드실 때마다 예, 이 차는 내 차는 언제 될까? 예,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는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D컷 핸들 때만 그렇죠. 예, D컷이요. 야, 근데 어찌 보면은 17년도부터 이제 그 핸들 쪽을 그러면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2022년도인데 한 5년 걸리셨네요, 그래도. 예, 그 사이에는 제가 차량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반떼를 예, 신차를 이제 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네. 이게 스팅어를 보고 마음속에는 계속 염두를 해두고 있었죠. 그런 고민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내 차 핸들을 빼고 이걸 꼽아볼까? 그래서 이전에 아반떼를 네. 운행했을 때는 그렇게 아반떼 일반 핸들인데 D컷 핸들로 좀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또. 예, 예. 네. 뭐 그런 이점이 있죠, 사실. 예. 혹시 뭐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사실 그래서 스팅어랑 네. K8 하이브리드 두 개 차종을 좀 고민했어요. 네. 처음에 스팅어로 고민하다가 너무 가격적인 면이 사실 부담이 돼가지고 그 K8 1.6 하이브리드로 실용적인 면을 좀 고려해서 네. 좀 K8로 구매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스팅어를 그래서 제가 못 사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못 사면은 많이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아쉬움에 남고 한 번쯤은 현실적으로 몰아보고 싶고. 그치. 그래서 3.3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2.5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넣다가 보니까 다 선택이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브로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뭐 금액적으로 막 크게 막 뭐 1,000만 원 단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 5년, 6년 운행하실 거면은 저는 풀옵션 그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K8R과 스팅어. 스팅어를 네. 안 사면 왠지 후회할 것 같다. 핸들 만든 것도 좀 있었고. 네. K8 핸들은 안 만드셨나요? K8은 없었습니다. K8은 없으셨고. 예. 네. 이 가격 차이가 좀 K8하고 스팅어 3.3하고 비슷한가요? K8 1.6 하이브리드를 고려했었는데요. 그게 한 취등록세까지 해서 4,800 정도 했었고 그리고 스팅어 3.3이 한 6,000이 좀 넘어 6,000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예, 이거는 2.5인데요. 네. 2.5는 이제 취등록세까지 해서 한 5,500 정도. K8보다 스팅어가 더 비싸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순간적으로 좀 헷갈려가지고 당연히 K8이 더 비쌀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네.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비싸네. 좋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스팅어 마이스터 중에서도 2륜과 4륜 또 나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멋진 샤시님은 4륜을 하셨는데 뭔가 좀 4륜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었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막 펀드라이빙을 우선시하거나 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안정성을 좀 택하고 싶었어요. 네 바퀴 다 돌아가는 게 예,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예, 겨울이나 빙판길이나 이럴 때 거의 데일리카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그쵸. 4륜으로 가죠. 4륜으로 가게 됐어요. 예. 또 4륜에서도 또 이제 2.5와 3.3이 또 나뉘는데 일단 뭐 2.5로 하신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죠. 그래갖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800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가량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인 면으로 조금 현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5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5. 2.5도 또 나뉘어요. 플래티넘, 마스터즈 아크룩 에디션인데 이게 아까 차주님께서 아크룩 에디션이다. 예. 말씀하셨는데 마스터즈까지는 알겠는데 마스터즈 아크룩 에디션 뭐죠? 그냥 제 생각엔 트림의 한 종류인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엔 뭐 이렇게 레드 스티치 뭐 이런 시트 상에 이게 레드로 이렇게 좀 스웨이드 가죽으로 좀 이렇게 특징을 해놓고
이제 뭐 마스터즈나 뭐 플래티넘에 있던 옵션에 있던 네. 거를 이제 기본 옵션으로 좀 아크로 에디션에서는 그렇게 반영이 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 차주님께서는 그러면 마스터즈 아크록 에디션밖에 선택을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가격 그 플래티넘 마스터즈 아크로 에디션 중에서 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트림별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왕 살 거 좀 좋은 걸로 사자는 좀 생각이 있어서 바로 아크로 에디션을 사실 주저없게 선택을 했고요.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요 스티치라든지 요런 뭐 요런 가죽 같은 거, 예, 스웨이드 가죽, 스웨이드 예. 같은 거라든지 예. 그런 게 그냥 마스터즈는 이게 그냥 다른 거죠. 스웨이드 아니라 예, 스웨이드 아니고 그냥 뭐 일반 가죽이라든가 일반 가죽이라는 예. 거. 다른 재질이죠. 자, 차량 금액인데요. 얼마예요? 이게 아크로 에디션 풀옵션에서 5,100만 원으로 선택 없이 다 넣어서 풀옵션으로? 예, 5,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등록세까지 하면 이제 5,600 정도. 그렇죠. 할인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할인은 한 110만 원. 110만 원? 예.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금액으로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차 맡기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뭐 110만 원의 가량에 해당되는 뭐 옵션들. 그래서 블랙박스도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QXD 7000으로. 예,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네. 뭐 다른 뭐 이제 뭐 썬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럼 11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돈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 블랙박스라든지 틴팅이라든지.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반떼를 이제 차를 팔았고요. 네. 그 금액으로 일단 선납금을 냈습니다. 선납금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을 냈습니다. 대출을. 예. 선납은 얼마 정도 내셨고? 선납은 아반떼가 이제 팔아서 1,300만 원 정도를 내셨고? 받았고, 예, 받았고요. 그걸로 이제 선납금을 냈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4,500 정도를 대출로 예, 그렇게 몇 개월에 한 5년에 한 3% 정도.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원금 이자에서 80만 원 80만 원 나가고 정도 있습니다. 나가고 있다. 예. 저기 그 딜러님 할인 그 비용은 그 정도면 잘 받은 거예요? 아니면 못 받은 거예요? 110만 원이요? 네, 110만 원. 주위에 제가 비교를 해봐도 좀 준수하게 잘 받은 편이다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예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예.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110만 원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틴팅이라든가 신차 패키지를 하려고 견적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걸 하려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딜러분 하시는 쪽에 그냥 그게 제일 편하죠. 예, 그게 제일 편하고 그렇게 맞아요. 맡겼습니다. 자, 보험료인데요. 얼마 내고 계세요? 보험료 한 8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80만 원 정도? 괜찮네, 그쵸? 저도 스팅어라 그래서 되게 비싸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아반떼 내던 거랑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럼 땡큐죠. 예, 제가 체감을 못할 정도면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낀 거거든요.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예. 일반유, 고급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유에 넣고 있고요. 그러면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은 한 8만 원 정도 돼야 한 10만 원 넣어야 풀로 찰 거예요. 10만 원 정도요. 차주님 원래 좀 이렇게 가득 잘 안 채우시는 편이세요? 예, 가득 잘 안 채우고요. 좀 그때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씩? 예. 왜요? 사실 이게 회사에서 유류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필요한 만큼만 채우고 예, 그러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또 차주님 지갑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풀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되는데요. 이게 풀로 하면 이제 뭐 취소되고 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영수증이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취소되고 해서 뭐 마이너스로 이렇게 영수증 나오면 막 좀 다른 이제 뭐 유관부서에서도 좀 불편해하니까 그냥 적당히 놓고. 배려심이 되게 좀 깊으시네요. 예. 원래 용띠 분들이 좀 배려심이 깊어요. 그렇죠. 예. 용띠가 원래 배려심 깊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혹시 가득 넣어보신 적 없죠? 예, 근데 제가 8만 원을 넣었을 때 네. 거의 가득 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제 없다고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 예, 되지 않을까. 혹시 그 정도 넣으면은 가득 넣었다는 가정을 하면 몇백 킬로 타는 것 같으세요? 한 550km 정도는 550? 탈 수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뭐 시내 주행이 맞냐 고속 주행이 맞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물론 있지만 타주님은 비중이 좀 어떻게 돼요? 5대5 아니면 뭐? 저는 이런 시내 주행이 많고요. 왜냐면 거의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하남에서 가까운 곳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한 15분 거리거든요. 네. 편도로. 그래서 아마 시내 주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일 경우에 한 550 정도. 네. 야, 고속도로만 계속 주구장창 탄다고 하면 800km 타겠는데요? 안 되려나?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비는 조금 연비 어떻게 돼요, 저? 연비가 이제 뭐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네. 그냥 도로로 주행했을 때 한 7에서 8 정도 나와요. 시내죠. 예. 시내 고속도로 장거리 탔다. 고속도로 장거리 저번에 제가 강원도를 한번 다녀왔을 때 예. 13까지 나왔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고 이야. 여기 운전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로 하고 해서 13 나왔어요. 오, 아반떼 타다가 2차 탔을 때 연비 체감이 좀 되나요? 예, 많이 좀 슬펐고요. 아, 많이 슬펐구나. 아반떼는 제가 뭐 20도 찍어보고 연비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좀 뒤지지 않았는데 스팅어를 타면서 연비를 좀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가 됐구나. 네. 자, 그리고 차량 용도는 보니까 뭐 출퇴근 용도가 그쵸 제일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 달 유지비인데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신지 일단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주유비 정도? 주유비는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20만 원. 한 달에 몇 번 주유한다 생각하면 한 달에 거의 몇천 킬로 타는 거지? 거의 3달 좀 안 됐으니까 거의 한 1000킬로? 그렇죠. 1000km 1000km 정도 탄다고 보시면 했을 돼요. 때 맞네요. 네. 한 20만 원도. 네. 자,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네. 이 차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 디자인 스팅어의 최대 장점이고 저를 포함한 47만 스팅어 차주분들도 47만인가요? 예,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에 포함됐고요. 아, 네. 예. 그래갖고 이 47만 스팅어 차주분들도 아마 디자인을 제일 좀 최대 강점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갖고 뒤에 테일 램프나 뭐 브렘보 브레이크, 휠 쪽 디자인이나 이제 지금 가장 큰 제가 장점은 그 순차 점등이라 그래서 네. 그 깜빡이 뭐 좌회전 우회전을 깜빡이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스르륵이라 그래서 이게 점등이 한 번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더 멋있게 고급스럽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튜닝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들어가고요. 네. 순정으로 이렇게 나온 차종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제일 또 마음에 드시나 보네요. 예. 어디 하나 흠잡을 때 좀 없을까요? 외관 디자인이요? 외관 디자인으로 흠잡을 때는 사실 이게 차체가 외관 디자인이요. 네. 외관 디자인은 외관은 사실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합니다. 실내는요? 실내는 아무래도 이게 스포티한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뒷좌석에 타신 분들이 장기간 운행을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차체 자체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여기 헤드레스트가 차체가 낮기 때문에 헤드레스트가 높게 안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게 올리지는 못하고요. 헤드레스트를. 그래서 뭐 그런 단점?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다 편하게 잘 헤드레스트 좀 올리고 싶어 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다. 그렇죠? 예. 뒷자리 불편하다는 거는 천장이 좀 낮아서 막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천장도 낮고 이제 앞좌석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앞좌석 그 발 놓는 공간이 렉으로? 예,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물론 G70보다는 넓지만 그렇게 이제 발 넣는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진 않다. 넓진 않다 정도.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 스티치로 이렇게 특징을 잡은 게 아크로 에디션에서는 가장 유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일체된 느낌? 이런 깔끔함 사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스웨이드 가죽들, 스웨이드 가죽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세련됐다, 고급화됐다라는 그런 이제 주위 지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가죽으로 이게 마감 처리한 모습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반떼를 타시다가요, 이 차를 네. 처음 탔을 때 뭐 시승이라든지 무언가 했을 거잖아요. 처음 네. 탔거나 시승이라든지. 예. 그랬을 때 그 첫 느낌. 아, 첫 느낌이요? 네. 차를 딱 탔을 때 좀 밸런스라고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스팅어를 마음속에 너무 생각을 해서 차를 탔을 때도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굳이 이렇게 드라이빙을 안 해도 사고 싶다. 네, 딱 이렇게 앉았을 때 이제 이 차체가 낮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확 오면서, 여기 송풍구도 보면은 이제 스포티한 좀 느낌을 내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앉았을 때 그런 저는 뭐 편의성 이런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첫 느낌이 그러셨구나. 예, 첫 느낌도 좋았고요. 이제 현실적인 뭐 스포티한 느낌 주면서 가격대만 좀 맞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뽑기운인데, 일단은 우리 차주님 좀 안타깝게도 트렁크가 리모컨으로 안 열렸다. 예. 손으로는 됐었죠. 손으로가 안 됐습니다. 리모컨 됐는데 손으로가. 네. 그런 것도 처음 보긴 하지만 뽑기운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나온 거는 뽑기운이 있는 건데 처음에 이런 잔고장이나 이런 트러블이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저도 이제 스팅어를 좀 구매를 앞두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차량 구매하시고 이제 신차 패키지 작업하시고 나서 좀 여기 선루프나 이제 트렁크 버튼 같은 거 눌러보고 트렁크 높낮이 좀 조정해보고 하면서 좀 점검해 보시는 게 나을 것 신차 같습니다. 패키지 할 때 그분들이 대신 다 해주는 거죠? 예, 아닌가? 다 해주는데요. 좀 직접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한 번 더. 예. 혹시 차주님 같은 경우가 좀 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았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 예. 거기서 트렁크가 좀 안 열리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안에서는 열렸죠. 안에서 버튼 누르면 또 열리죠. 버튼 누르면 열리는데요. 열리고 이제 누르면은 닫혀야 되는데 닫히질 않은 거예요, 이게. 닫히질 않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버튼이 안 됐다고 제가 표현한 게. 예. 저는 그 문 열는 버튼이 따로 있는 거죠, 제가 했대. 그러면은 일단 수동으로 막 몇 번 닫고 하셨네요. 네, 수동으로 몇 번 닫고요. 원래 그리고 높낮이 조절도 되는데 버튼으로 높낮이 조절을 하는데 버튼이 망가진 거여서. 그냥 버튼만 바꾸신 거네요, 그래요? 아니, 이거 사업소 가서 싹 점검해가지고. 뭐가 문제래요? 전류에 좀 물이 좀 들어가서. 물이 들어갔다고요? 예. 틴팅하다가 좀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간 것 같다고. 틴팅하다가? 예. 차가 나올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틴팅하다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그래갖고 사업소에서 싹 점검하고, 배터리 문제인 줄 알고 배터리 처음에 교체하고 이러면서 좀 그렇게 좀 수리할 건 하고 점검할 거는 점검 싹 해서 다시 좀. 틴팅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틴팅샵에 또 가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물이 들어갔다는데요, 그러면. 아마 저희 딜러분께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틴팅 업체는 뭐 따로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소에 그냥 바로 맡기시더라고요. 좀 싹 점검해주고 빠르게 대응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뭐 따로 그냥 틴팅샵에 가서 사장님 물 들어갔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네요. 예, 뭐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성격이 유하시네요. 저도 유합니다. 예.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다 순정이죠? 예. 다 순정이시고. 자, 이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게 보니까 스웨이드 알칸타라죠? 예, 스웨이드 알칸타라요. 어떠세요, 이 시트? 사실 알칸타라 가죽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 자동차 부품회사 다녔을 때 알칸타라 핸들 가죽을 한번 만진 적이 있는데 이 부드러움에 알칸타라가 그때 뇌리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아크로 에디션이 알칸타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좀 주게 됐죠. 그렇구나. 알칸타라도 근데 이게 통풍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러면 이 착자감은 뭐 느낌 자체가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도? 예, 지금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뭐 시트 기능 중에 뭐 허리 쪽에 이렇게 뭐 튀어나온다든가 여기 예, 볼스터. 예, 네. 그리고 발 받침대 오, 뭐 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예, 그런 섬세한 편의성이 있어서 저는 착자감 너무 좋습니다. 혹시 뭐 장거리 갈 때 막 허리 아프거나 장시간 운전할 때 막 그런 거 좀 있었나요? 그렇진 않나요? 사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있구나. 스포티한 차량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갔을 때 조금 허리 뻐근하고 이제 다른 차들보다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헤드레스트에 목 쿠션을 좀 샀거든요, 이번에. 목 쿠션을? 예. 목이 뻐근하신 거구나? 예, 저는 목이 뻐근해갖고 네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오는 거 조정하면은 네네.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 예.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이 있는데 차주님께서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뭐 좀 이 차 시트 포지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트 포지션이라면은 뭐 그냥 차주님께서 이 시트를 이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일 밑으로 해가지고 놔두시는 거예요? 이거요? 네, 시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최대한 당겼고요. 핸들 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너무 낮추진 않았어요. 중간 정도 하셨구나. 예, 중간 정도 했고요. 왜냐면은 전방 좀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중간 정도 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핸들하고의 거리는 좀 가깝게 했다. 가깝게. 이렇게 다리를 구부렸을 때 여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 닿는 정도. 예, 그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시트 뭐 거리는 포지션은 괜찮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있나요? 사실 뭐 그랜저의 편안함이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이 차를 조금 운행할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편안함 추구하시는 분. 예, 이 차 자체가 조금 약간 패스트백이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가격 대비해서 고성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안락한 편안함 뭐 이런 거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패밀리카라든가 이제 편안하고 막 이렇게 운행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은 K8 사세요, 그렇죠? 그쵸. 네. 자,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 각도? 이게 청문까지? 저는 이제 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걸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왼손으로 하시는구나. 네. 반대로 이제 오른손으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왼손이 이제 저쪽으로 가지 않나요? 왼손이 저는 이렇게 좀 잘 안 가고요. 무조건 왼손 네, 하시는구나. 왼손은 그냥 여기에 걸쳐 놓던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뭔가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아끼는 거죠. 예, 맞죠. 예. 저쪽 부분을? 예, 때 타니까 아끼는 거죠. 예. 네. 진짜죠? 예, 그럼요. 예. 자, 그리고 혹시 바깥에 좀 창문을 팔도 이렇게 좀 빼보신 적 있나요? 팔은 높죠, 조금. 좀 한 3번 빼봤고요. 요런 식으로는 요런 식으로 좀 뺐는데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뺐을 때 좀 편하게 뽑으면 편한가요? 사실 불편해요. 네, 좀 많이 불편해가지고. 높아가지고? 예, 높아가지고. 높아가지고. 예, 좀 높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좀 바로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차장님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제가 70에 몸무게도 한 69, 70 정도. 70 정도 됐을 때 어쨌든 간에 내가 딱 했을 때는 팔을 뺐을 때 창문줄 뺐을 때는 좀 불편하다. 네, 너무 높아서. 네, 그렇죠.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 좀 아무래도 좀 만들 때와 실제 내가 잡을 때와 또 좀 약간 좀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핸들의 이 그립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립감은 확실히 D컷이 훨씬 좋고요. D컷이 좋고 이 가죽 사양 핸들이 특히 잡을 때 그 느낌, 겨울에는 그 PU 사양이라 그래서 진짜 기본 아반떼 기본 사양 핸들들은 핸들 잡으면 너무 차갑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죽 사양 핸들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레드 스티치로 여기 강조가 됐잖아요. 네. 요것도 섬세함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가죽의 레드 스티치, 그리고 D컷, 그리고 열선. 이 정도면 핸들 쪽에서는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가죽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가죽이라고 보시면 일반 돼요. 가죽으로 보면 돼요. 예. 천연동 아니죠?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 비싼 뭐 가죽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 무게감이나 뭐 핸들 돌렸을 때는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편이에요, 이 차가? 이 차가 핸들이 제 생각에는 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뭐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죠? 예, 좀 그런 건 있죠. 이 무게감 괜찮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차주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좀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아직 사실 스포츠 모드에 대해서 적응이 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예, 조금 더.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죠. 예. 스포츠 모드 넣었을 때 무게감은 괜찮아요? 스포츠 모드로 넣었을 때 무게감. 그것보다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예. 생각보다 좀 가볍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자, 회전 반경인데 뉴턴 할 때 회전 반경 좀 어떠셨는지? 회전 반경이요? 네, 차 돌리잖아요, 뉴턴 할 때. 아. 특이사항 없네? 특이사항 없고요. 없죠. 예, 뭐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제 뭐 반응이 빠르니까요. 뭐 사실 뭐 특이사항 없고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일단 왼손을 창문 쪽에 딱 얹었을 때 창문이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 창문을 열었다거나 뭐 정위치 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잘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로 이제 안 보고 누르니까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뒤에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뒤로 왔으면 더 좋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근데 사실 뭐 팔 길이에 따른 뭐 그런 차이고 뭐 개인 습관이니까요. 그렇죠. 요거 뭐 버튼 위치는 뭐 사실 특이사항은 없다고. 핸들도 뭐 딱히 뭐 불편한 거 없죠. 예, 불편한 건 없고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 뭐 좀 어떠세요? 저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게 사실 뭐 쓸 경우가 없더라고요. 알아서 변속해주고 뭐 이러는데 패드를 써서 좀 이런 차가 이렇게 꿀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싫어해가지고 혹시나 요거를 써다가 차가 꿀렁거리거나 조금 이상해지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우시죠? 예, 좀 조심스럽게 좀 안 쓰게 됐어요. 자, 와이퍼하고 깜빡이 당연히 특이사항 없고 예, 계기판인데 야, 22년식 보통 다른 차들은 대부분 다 디지털로 막 나오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좌우로는 아날로그식이잖아요. 예, 맞아요. 가운데만 디지털이 들어가 있는데 좀 어떠세요? 시안성이라든지? 시연성은 사실 좋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차들이 그 디지털로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근데 뭐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다 제 위치 잘 있으니까. 예, 불편함은 없고요. 뭐 아쉬운 아날로그도 아날로그 나름대로 감성은 있으니까요.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거 택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디지털을 택할 것 같아요. 디지털을. 예, 좀 새로운 신문물을 좀 그렇죠. 적용하는 게. HUD 있죠. 예, 그렇죠. 어떠세요? 좀 편의성 괜찮나요? 예, 편의성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HUD에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예. 딱히 뭐 특이사항 없고. 예.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팅어 버전은 이제 8인치였는데 이번에 10.25인치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뭐 보는 데나 뭐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인식하는데 내비게이션 뭐 길 인식하는데 특이사항 없고요. 그래도 스팅어 차량에 뭐 이 정도 모니터 크기는 개인적으로 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니까 순정 대비 있으시나 보세요. 예, 순정 내비로 쓰고 있고요. 괜찮죠? 예, 괜찮아요.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가운데 이건 뭐죠? 핸드폰 거치대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조말론이라고 이거 방향제예요. 예. 저는 밑으로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쪽에 라인에 있는 버튼류들 어떠세요? 이 버튼류 중에서는 미디어랑 뭐 맵 정도 비상 정지 정도 사용하고요.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볼륨이나 뭐 이런 건데요. 위치는 좀 적당하다고 봐요. 운전자가 이렇게 좀 바로 닿기 딱 좋은 위치에 있어서. 예. 공조기 쪽으로 내려가서요. 이쪽은 어떠세요? 이쪽도 제가 보기에는 편의성을 많이 고려해서 딱 보고 알 수 있게. 매우 직관적에서 뭐 딱히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기어부 쪽도 뭐 쓰기상 없을 것 같고, 이쪽에 있는 버튼 뭐 위치 편의성 좀 어떠신지? 여기 특히 여기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요. 통풍 시트를 했을 때, 운전 중에 이렇게 통풍 시트를 했을 때 네네. 이게 위로 가면은 이제 열선이고 밑으로 가면은 통풍이거든요. 네네. 이걸 눌렀을 때 내가 몇 단으로 혹시 되는지, 이게 어디 쪽으로 작동이 되는지 계기판이나 이런 데 조금 인식이 됐으면은 모니터나 그럼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의 열에 한 6, 7분들은 대부분 다 통풍 이쪽 버튼 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어딘가에 표시가 돼서 바로 좀 인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좋지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그거 아쉽습니다. 말고는 딱히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다 괜찮나요? 예, 딱히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그 밖에는. 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버튼 위치나 편의성에 있어서. 버튼 위치나 편의성, 버튼에 대한 편의성은 저 같은 경우에 한 90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차량 뭐 이제 차량에 대한 뭐 이제 뭐 안착감 편의성 뭐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막 뭐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 예. 이야, 뭐지? 70점 달리는 차인데 70점? 예. 원래 달리는 차량들이 막 그렇게 뭐 쿠션이 좋거나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이제 스팅어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좀 느낌은 있지 않나. 느낌이 있지 않나. 근데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차주님은? 아니,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100점 만점 100점 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조금의 불편함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했을 때나 이랬을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예. 승차감 감안해서. 예, 그런 승차감에서 조금 이제 점수가 좀 아까 그 90점 버튼에서 마이너스 10점을 깎았는데 아무래도 이 통풍 시트 통풍 때문에. 예, 통풍이죠. 예. 자, 수납 공간인데요. 실제로 이런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컵홀더라든지 콘솔 박스라든지 이런 휴대폰 거치할 때라든지 뭐 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단은 만족하고요. 다만 이제 컵홀더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조그맣고 여기는 좀 구멍이 커요. 그러네요. 홀이. 그래서 커피를 샀을 때 이제 스타벅스 이제 그란데 사이즈가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종이를 빼고 여기다가 좀 넣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좀 아쉬움, 불편함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이 수납 공간 괜찮죠. 예.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이 스팅어 2.5 마이스터 승차감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지? 아까 좀 단단하다. 예, 좀 단단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좀 단거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뭐 승차감에 대해서 불편한 건 못 느끼는데요. 장거리 갔을 때는 좀 단단함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낀다. 예, 그렇죠. 요철 같은 거 지날 때도 좀 단단하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디요? 요철이라든지 브리지터. 예, 그 단단하게 넘어가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2,000km 탔는데 적응이 되더라고요. 예, 그 적응이 안 될 정도의 불편함은 아니고요. 그냥 예, 적응할 정도. 어찌됐든 간에 편안한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좀 있다. 예, 조금은 거리가 있죠. 스포츠 모드 넣으면 더 딱딱해지죠? 예, 그렇죠. 사주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만족? 물론 적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딱딱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아니면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다. 승차감이 좀 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컴포트 모드에서만큼이라도, 그렇죠? 예, 에코 그렇죠. 모드에서만큼이라도. 자, 그 다음에는 가속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속력. 스팅어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304마력의 43토크인데요. 304마력이에요? 예. 2.5가요? 예. 2.5 터보인데요. 304마력의 43토크인데요. 이게 G80 2.5랑 똑같더라고요, 성능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력은 이제 악셀 누르면 누르는 대로 바로 반응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함 못 느끼고 오히려 밟으면 밟은 대로 느낌이 와가지고 더 좋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오히려. 예, 오히려. 3.3이었으면 더 스트레스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3.3만큼 달릴 만한 곳이 사실 그렇지. 예, 없어가지고 2.5로도 충분히 스트레스가 충분하게 풀립니다. 혹시 꿈속에서 예.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실제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했는데 뭐 그냥 꿈으로 바꿔서 꿈으로 해서 이제 뭐 이제 밟고 싶다면 한 200 넘겨보고 싶어요. 넘겨봤다는 거죠. 아니야. 안 아. 넘겼어요. 평소에 못 넘기고요, 저는. 못 넘겼고요. 그러면 실제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한 160 정도? 170, 160, 아. 170까지만 밟아왔고요. 뭐 꿈속에서 뭐 이렇게 뭐 한 200 좀 넘기면 예, 넘기고 그래요? 싶죠. 예. 아니. 제가 원래 그렇게 많이 밟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요. 그러면 자 160 정도 밟았을 때 예.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안정감 좋았어요. 좋았다. 예. 160인지 실제로 모를 정도로 음. 좋았어요. 예. 좀 그런 단단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고 좋았고요. 그래갖고 이게 밟으면 밟은 대로 순식간에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동력인데요. 예. 제동력은 좀 어떠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네. 좀 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동도 뭐 이제 순간적으로 제동하게 되면 바로 반응이 오고 제동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사실. 차량이 빠른 만큼 제동도 그만큼 좋다. 네.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불편함은 없고, 사실 사륜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증가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너 때 뭐 미끄러지거나 뭐 그런 특이사항도 없고요. 코너링 할 때도 좀 준수하다. 네. 형 뭐 만족하시는 편이라고 네, 보는데. 만족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좀 특이사항이 좀 혹시 좀 있으신지? 기어시 변속 타이밍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패드 저스트 꿀렁거림이 좀 있을까봐 못 해봤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외에 그냥 컴포트라든지 에코라든지 스포츠 모드로 나왔을 때 약간 좀 특이사항 같은 거? 이건 좀 신기하네 같은 거?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왜 이렇게 변속이 늦어 빨라? 변속을 할 때 그 느낌은 당연히 저한테 전달이 되고요. 전되구나. 네, 전달되고. 근데 그게 뭐 불편함이거나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차가 많이 꿀렁거리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고요. 약간의 변속 충격을 준다는 거네요. 예. 약간 나 체결됐음. 예, 나 올라가면 뭐 올라가고 있음 뭐 이런. 예. 그게 이제 컴포트는 스포츠 모드는 다 동일한가요? 예. 좀 동일하게 좀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네. 이 모드가 뭐 있어요? 모드가 지금 보면은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차주님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컴포트 쓰고요. 컴포트. 좀 장거리 가거나 이제 뭐 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쓸 때는 에코 모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스포츠는 잘 안 쓰죠? 스포츠는 처음에 호기심에 한 두세 번 써봤고요. 두세 번 써보고 나머지는? 네, 뭐 나머지는 안 쓰게 되죠.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엔진 배기음도 이제 소리 들어도 이런 스포티한 느낌? 네, 그게 많이 주더라고요. 배기음만 들어도 사실 기분 좋아지고, 배기음이 그렇다고 막 너무 뭐 다른 슈퍼카들처럼 너무 크진 않은데 적당한 크기고, 배기음도 이게 또 4기통이거든요. 네네. 4기통이기 때문에 뭐 배기음도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줘요. 좀 날렵한 느낌? 네. 그런 면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다가와요. 좋게 다가온다. 자, 그리고 스피커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예. 자, 실내 사이즈도 사실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뭐 2열 폴딩이 이게 되죠? 2열 폴딩이? 네, 뒷자리가 이게 접어지나요? 예, 접어집니다. 앞 트렁크 쪽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차박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능한가요? 스팅어가 차박이 가능해요. 오, 신기하다. 뒷자리 접고 이제 트렁크가 이제 열리는 게 이게 위로 열려가지고 예, 공간이 또 안에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스팅어 괜찮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차박을 안 좋아해서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네. 트렁크 사이즈도 매우 만족하시죠? 네, 트렁크 사이즈도 너무 만족하고요. 사실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트렁크 사이즈가 너무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해서 공간도 넓어가지고. 차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물론 아까 뭐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네.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뭐 같으세요? 이 차의 장점은 스포티한 느낌을 내면서 데일리카로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성능이다. 고성능.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게 음. G80 2.5 네, 가솔린이랑 동등한 성능.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사실 이쁘고 테일램프 아까 말씀하신 있고 순차전등. 순차전등. 그리고 뭐 이런 날렵한 디자인, 어. 스포티한 디자인이 기아에서 지금 더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유일무이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래갖고 디자인, 성능 딱 이 두 가지가 크게 제가 보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아무래도 연비죠. 연비. 연비가 생각보다 아반떼를 저는 몰다가 이제 스팅어를 몰다 보니까 연비가 뭐 보통 7, 8 이러다 보니까 아반떼는 한 달에 10만 원 뭐 넣어도 끄떡 없었는데 20만 원에서 25만 원 넣어야 스팅어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비가 좀 단점이고요. 연비고 지금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연비고요. 그다음에 계기판 뭐 이제 아날로그. 단점이 생각하시는 거세요? 네, 저는 이거 그래도 디지털로 됐으면 조금 더 신선하고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비랑 조금 이런 계기판, 계기판 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좀 나는데 클락슨 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 기아 저거. 여기 네, 그거 재질 가지고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좀 다르게 말씀하시긴 했었는데. 네, 뭐 이거 가죽이죠? 플라스틱인가요?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것도 좀 가죽이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 상관없죠.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요. 주로 손 닿는 데가 핸들 외관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함 없고요.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은 없습니다.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이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반자율 주행이겠죠? 예, 그렇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어때? 써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장거리 운행할 때 써봤는데요. 일단은 뭐 준수하게 이제 차량 간의 거리라든가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한데요.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4차선에서 이제 3차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여지는 도로에서는 좀 4차선에서 제가 4차선에 있으면은 3차선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차선이 갑자기 이제 좁혀지는데 내가 좁혀지는 그 차선에 있다.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냅두면 그냥 그대로 쭉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깜빡이를 해주면서 이제 핸들을 조금 잡고 이렇게 좀 이렇게 3차선으로 진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가 주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죠? 뭐 차선 끊어진다거나 뭐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핸들을 좀 잡고 있어야 돼요. 핸들을 좀 안 잡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고 알림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 주시하면서 핸들은 좀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기아죠. 기아 쪽에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이것 좀 신경 좀 써주지, 이것 좀 더 해주지 라는 게 좀 있나요, 차주님 개인적으로? 단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매년 단종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니아층이 있고 그래도 판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다. 좀 단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야.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그러니까 차량 가격 때문에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좀 후회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가격적인 면 때문에 2.5 터보를 선택을 했는데 3.3은 어떨까라는 호기심은 있더라고요. 호기심. 현실적으로 사진 못할 것 같고 3.3 살 걸 그랬나 이런 조금 뭐 약간 미련이나 뭐 좀 이런 게 좀 남더라고요. 근데 매우 정상적이신 게요. 대부분 2.0 뭐 2.5 타시는 분들이 열에 한 9분은 다 3.3 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3.3 타시는 분들도 무조건 3.3 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밟을 수 있는 것과 밟지 못하는 거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런 거 좀 있고 기름도 뭐 비슷하게 먹는다. 라고 하셨는데 차주님 또한 어쨌거나 지금 약간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죠. 3.3은 좀 어떨까? 예. 출력면이겠죠? 그렇죠.
그거 외에 또 다른 거는 없다고 보면 되네. 다 괜찮네. 색상이라든지 뭐 옵션 이런 거 전부 다. 네, 저는 사실 튀는 색깔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도 제가 직접 뭐 이렇게 선택한 거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고 옵션도 뭐 아크 2.5 라인에 2.5 터보 라인에서는 가장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도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고요. 없다. 네. 네네. 다 전체적으로 사실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증기계 내에 수리하신 게 있다면 그 트렁크 쪽. 예, 그렇죠. 그거 말고는 딱히 없죠. 예, 그렇죠.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서비스 센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사업소라든지 기아 오토큐겠죠. 예, 그렇죠. 아직 오토큐는 가보신 적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거나 네, 좀 서비스 센터 평가 좀 내려주신다면. 일단 제가 그 전에 현대차를 좀 운전해봤지만 아반떼를 네. 뭐 현대기아차가 뭐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대응은 뭐 좋고요. 뭐 편의성도 좋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직 뭐 오토큐는 아직 안 가봤지만 뭐 즉각 대응되고 집 가까운 데 있고 그러니까 뭐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겠어요. 네. 스팅어의 소모품 유지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16 값이라든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예, 아직 뭐 이게 돈을 지출한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 정도 각오를 해야죠. 예. 각오할 정도의 비용을 좀 예상하고 있다. 예, 그렇죠. 아반떼 탔을 때보다는 한 몇 배 정도? 한 2배, 3배 정도는 2배, 3배? 2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반떼보다는 예. 모든 것들이 2배, 3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좀 넌센스하긴 하지만 예. 뭐 카페 같은데 막 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면 많잖아요. 제가 월 얼마 받는데 탈 수 있을까요? 네,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정적으로 수입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대출이든 뭐 어느 거든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최소 자기 쓸 거 하고 하면은 250 정도는 풀할부로 했을 때, 예. 풀할부로 했을 때 250 정도는 벌어야 예, 그렇죠. 좀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 예, 그렇죠. 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랑 결함 장고장인데 일단은 스팅어의 대표적인 고질병이 좀 있다면 아직 차주님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왔을 법도 하긴 하지만 디스크 열변형. 예. 뭔지 아시죠? 예. 네, 뭐 아직 차주님은 아직 멀쩡하죠. 예, 아직 너무 멀쩡해서 멀쩡하고. 2000km밖에 안 타서요, 아직. 뭐 다른 거 뭐 결함이나 장고장 또 다른 것도 좀 혹시 좀 있나요? 뭐 알고 계신 거라든지. 처음에 조금 그런 이슈를 한번 이렇게 이제 겪고 나니까요. 그 외에는 장고장이 없네요, 지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풍절음은 그래도 잘 방어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풍절음 되게 잘 방어가 된다는 거는 잘 안 들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사고 나서요? 네. 일단은 지인분들이 더 좋아해 주셔서 지인분들이 예. 오. 타보고 싶다. 스팅어. 주위 분들도 어떤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아무래도 젊은 감성과 스포티한 느낌을 좀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그런 제로백을 같이 느껴보고 싶다. 뭐 네. 이런 스포티한 차량, 또 선루프도 열리기 때문에 같이 좀 타보고 싶다. 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되게 디자인은 10명에 10명 다 이쁘다,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자, 스팅어의 하차감 있는 것 같으신지? 하차감 저는 사실 딱히 느껴보진 못했어요. 제가 느껴보진 못했는데요. 뭐 사실 딱히 느껴보진 못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뭐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차감은. 네.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트렁크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혹시 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세차를 할 때 네. 여기 보면은 네. 예. 왜요? 이런 식으로 와이퍼를 그냥 이제 옆으로 이렇게 젖히고 했는데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퍼를 이제 시동권 상태에서 젖히고 이렇게 뒤로 당겨야죠, 그쵸? 당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 제가 몰랐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차 앞쪽에 간섭이 돼가지고 조금 페인트가 조금 아이고, 벗겨지는. 또 힘을 좀 주셨구나. 예, 힘을 좀 줘가지고요. 저는 이게 왜 옆으로 계속 안 당겨지지 이러면서 조금 의아했고. 예, 의아했는데 좀 주위에 물어보고 해보니까 그거 차 끄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당겨야 돼. 예, 올라온 상태에서 설마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당기는 잘 건지. 모를 거예요. 예.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지. 예. 잘 모르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 뭐 과거에 그래왔었기 때문에. 자, 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일단은 이 차에 대해서 일단 이 차는 되게 고성능 차량이고요. 디자인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우수하고 이 차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한 번쯤은 드라이빙 센터에서 드라이빙을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시승 같은 거. 예, 왜냐면 이게 이거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나오는 차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결정을 번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실 거면 드라이빙 한번 해보고. 아무래도 아까 그 좀 단단한 스포티한 승차감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딱딱함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지만 오래전부터 원하는 거여서 다른 분들은 생각하고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드라이빙을 한번 해보고 사시는 게.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스팅어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주님께서 차를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등급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또는 반대로 차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차를 다시 산다면은 좀 어떻게 다시 등급이나 그런 거 살 것 같으세요? 만약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저는 근데 다시 사도 이 등급의 이 옵션을 살 것 같아요. 2.5 똑같이. 왜냐면 좀 차량이 6천이 넘어가면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지출과 제 뭐 이제 월급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뭐 자동차세도 또 무시도 못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스팅어를 산다 그래도 2 옵션, 2.5의 2 옵션을 좀 추천해 줄 것 같고요.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근데 금액적으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산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3.3도 가도 뭐 3.3 가도 똑같이 이런 에디션에 그렇죠. 이렇게 좀 뽑을 것 같다. 예. 자, 이 차 살려면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2.5냐 3.3이냐도 있을 거고 G70이냐 스팅어냐 경쟁차 정도 그렇죠. 예. 있죠. G70이나 스팅어가 가장 고민되시죠. 근데 사실 그게 G70 스팅 뒷자리가 사이즈가 좁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좀 있나요? 사실 브랜드 차이에서 오는 좀 그런 것도 제네시스. 사실은 무시는 못해. 제네시스 라인이기 때문에. 대신 근데 제 생각에는 스팅어 차종이 내부를 보게 되면 뒷좌석도 훨씬 넓고요. 넓잖아요. 고성능이고요. G70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스팅어는 좀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너무 이미지만 따라가기보다는 진짜 실내로 성능이 어떻고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자세히 보시면은 좀 스팅어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경우에는 스팅어 추천하지 않는다 있나요? 너 그런 경험 나면 추천 못해. 제 생각에는 현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런데 단순히 스팅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나 스팅어 살래 이거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요. 조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신 뒤에 사셔야 되는 차량이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스팅어는 바라만 봐도 좋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4.5점이요. 4.5점? 마이너스 0.5점 또 궁금하죠? 뭐죠? 3.3이죠. 3.3이라는 존재감 때문에. 3.3 터보를 아직 좀 제가 보지도 못하고 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5점.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은 스팅어가 이게 없어졌어요. 돈은 생겼고 지금 당장 차를 다시 사야 돼요. 정말 만족하면 또 사는 거고 2번 살 차는 아니다 다른 차 간다. 다시
뭐 이제 스팅어를 어느 정도 몰아봤고 이러면은 그래도 더 좋은 차를 좀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두 번 살 것 같지는 않고. 네, 2번 연속 같은 차를 사기에는 왜냐면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살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는 제가 가진 돈이 여유가 진짜 있으면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K판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K판 아니고요. 저기 BMW나 뭐 이런 수입차 쪽으로. 네, 수입차 쪽으로 좀 살 것 같아요. 펀드라이빙을 좀 할 수 있는.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예. 차량 관련돼서 이거 빠졌다,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있나요? 차량 관련해서 뭐 장단점은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 네네. 디자인 좋고, 제 생각에는 스팅어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 최대 갈등이 좀 가격적인 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좀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으면은 그래도 한 번쯤 사기 좋은 차량이고 사고 후회 안 할 차량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을 사고 하루하루 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팅어를 사시려는 분들 만족감 느끼시고 스팅어를 사고 나서 후회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47만 스팅어 오너들이 만족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때 사셔도 충분히 좋은 차량입니다. 끝? 예. 즐거웠습니다. 네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끊을게요. 예. 네네네. 자, 스팅어 2.5 마이스터 순정 배기유. 네, 차주님 살짝만 밟아주시면 되거든요. 오, 됐습니다.